네,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토요 와이드 시작합니다.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특히 경남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집중호우의 원인은 뭔지 앞으로 날씨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성 K클라이밋 대표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잠시 후에 연결이 되는 대로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특보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서는 불이면의 토사 유출로 3명이 실종됐다는 속보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 전북 지역에서는 14개 모든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등 곳곳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폭우가 내린 산청군에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는데요. 더 이상 비 피해 없도록 좀 각별히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반기성 K클라이밋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국 곳곳에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와 충청권 지역에는 오늘도 특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강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뭐 전국적으로 그저께서부터 어제 오늘까지 많은 비가 내렸죠. 일단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경남 서부 지역입니다. 어제 낮 정도에서는 주로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내린 지역은 경남 서부 지역으로 이 지역으로는 한 400에서 480mm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속출했죠. 뭐 진주시라든가 합천군 같은 경우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은 어젯밤에 자정 넘어서면서 경기만 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인천 영흥도는 시간당 94.5mm의 극한호우가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유독 밤 시간에 이렇게 거의 물폭탄 비슷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는 대응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밤 사이에 비가 집중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낮보다는 밤에 기온이 낮기 때문에 수증기가 쉽게 응결해요. 그래서 비구름으로 발달을 하기가 좋고요. 또 밤에는 상대적으로 지면 마찰이 줄어들고 하층 제트가 강화되면서 이로 인해서 수증기가 동중국해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보고요. 예. 또 낮에는 지표면이 좀 가열되면서 따뜻한 난류가 이 폭우에 원리는 수증기를 수송하는 그 강바람을 막는데 예. 밤에는 이 난류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풍길을 따라서 막힘없이 수증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밤이나 새벽에 비가 더 강해지고요. 대기 불안정도 밤이 더 강해집니다. 남쪽 기단은 해양성 기단이기 때문에 낮과 밤에 기온 차이가 없는데 예. 북쪽 기단은 대륙성 기단이기 때문에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 사이에서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더 커지다 보니까 대리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야행성 호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만큼 곳곳에서 피해 상황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다시피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고요. 또 세계유산까지 피해를 입고 일부 지역에선 대피령까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피해 상황이 집계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울산 울주군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주일 됐죠. 예. 다시 지금 20일 됐습니다. 어, 한국수산공사가 운영하는 물정보 포털에 따르면은 울주군 사연댐 수위는 오늘 56.19m를 기록을 했는데 예. 이에 따라서 이제 가로 8m, 세로 4.5m 가량 크기인 반구대 암각화 상당 부분이 현재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이 사연댐은 반구대 암각화를 기준으로 대곡천을 따라서 약 4.5km 상류 지점이 있는데 예. 이 수위 조절용 수문이 없는 자연 원리형 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큰 비가 내리면 바로 댐 저수지가 가득 차게 되고 사면 암각화가 물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댐 만수인 표보가 해발 60m인데 암각화는 53에서 57m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댐 수위가 53m만 돼도 암각화 부분 침수가 시작되고 57m가 넘으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은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정공사는 평소 사연댐에서 천산 정수장으로 보내는 생활용수를 꾸준히 방류하면서 댐 수위를 낮게 유지를 하고 네. 또 비가 예보되면 공업용수까지 추가로 방류해서 수위를 조절하는데 이번처럼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뭐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댐의 유입량이 방류량을 크게 웃돌면서 댐 수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가 사실 시작되기 한 주 전까지는 굉장히 극심한 폭염이었다가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강한 극한 호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극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그 기온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기온 상승이. 예. 일단 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늘어나게 되죠. 통상 1도 상승할 경우 대기 중에 수증기량은 7%가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 기온이 상승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에다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북쪽 기단과 남쪽 기단의 지금 기온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온차가 커지면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대 정로원이 발생하면서 극한호, 그러니까 시간당 50mm 이상, 더 심할 경우 100mm 이상의 비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원인은 적도 지역의 수증기가 지금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강, 뭐 대기천 이 역할도 있는데 이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네. 또 지금 서해안송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수증기를 갖다 한반도 쪽으로 공급해 주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이런 극한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뭐 몇 년, 몇십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아주 드문 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뭐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게 거의 흔한 일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점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저도 일본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1년 해갖고 시간당 100mm 넘는 거를 한 군데 뭐 많으면 두 군데 이상 보기 어려웠어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는 15군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시간당 100mm 같으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시간당 100mm를 갖다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처리장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정도 비가 내리면 그대로 다 침수가 되고 범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서울 같은 데 가장 그래도 어떻게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도시도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 물이 뭐 그대로 빠져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 다 그대로 범람돼 버리고 침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예. 사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에서 적응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이래서 댐도 더 많이 만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에서 하려고 하는 저류장, 지하 저류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예산이 들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만든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단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빠르게 이러한 경보 상황을 갖다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전파를 해서 신속하게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사태 지역에 있으면 산사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하고 침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하고 이런 걸 빨리 해주는 것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대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지금까지 이미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언제까지 내리는 겁니까? 이제 현재 가장 많은 비를 내리고 있는 남부 지역에 위치한 강한 비구름대는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래서 이 비구름대는 다시 오늘 밤에 수도권까지 북상을 하면서 일단 강한 비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 쪽으로 오늘 밤에 이제 호우 예비 특보를 발령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전선이 북상하더라도 그 남쪽 지역에서도 강한 대기 불안정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호우가 내릴 가능성은 있으니까 일단 오늘까지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는 호우 대비 꼭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데요, 이렇게 비가 좀 그치고 나면은 괜찮아질까 싶었는데 또 폭염이 온다고요? 그렇죠. 일단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적으로 비를 내린 장마 전선은 내일 오전 중후반부터는 북한 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밀고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전형적인 여름 기온으로 변할 거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전국적으로 폭염, 열대야가 다시 발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다만 현재는 당분간은 이제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오후에는 소나기 전국적으로 곳곳에 많이 내릴 것을 일단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당장 내일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다음 주에는 계속 폭염과 열대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폭염에 폭우에 극한 호우까지 굉장히 여름 날씨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비가 끝나면 장마는 이제 끝난 거라고 봐야 됩니까? 현재 여러 가지 모델을 보면은 북한 쪽으로 올라간 장마 전선이 일단 8월 초까지는 내려오질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8월에 돼갖고 장마 전선이 내려온다고 장마 다 시작됐다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전 장마는 일단 내일 오전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이제 북태평양 고기에 북상하면서 여름이 시작되는 것으로 일단 판단은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날씨의 변수는 지금 태풍이 다음 주에도 남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네. 모델에서 이 태풍이 이제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쪽 북상할지 중쪽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일본 쪽으로 갈지에 따라서 날씨 변화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태평양 고기압같이 이렇게 거대한 이런 기단은 태풍이 들어오면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태풍의 영향만 없다면 당분간은 계속 다음 주 8월 초까지 더운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예, 앞으로 또 태풍까지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반기성 K클라이밋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